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무려 4,700번 넘게 불법 투약한 현직 의사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만 180리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해당 의사 어떻게 수년 동안 이 감시형을 피해온 겁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는요, 50대 여성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5년 정도 강남구의 피부 전문 의원을 개원한 다음에 4,700여 차례에 걸쳐서 32명에게 18만 밀리리터의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32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약을 더 받고 싶어 할 때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주민등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타인의 명의로 또 프로포폴을 처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의사가 직접적으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번호를 가져와서 이 외국인 번호를 가지고서도 또 투약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명이 하루 동안에 10회 정도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의사는 직접 외국인 2천여 명의 명단을 사들여서 명의를 도용하고 또 환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고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리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구속 대상이 된 범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만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범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고요. 타인 명의로 이제 건보 혜택을 부정이익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기도 됩니다. 이 공단을 기망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마약류를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판례들을 제가 보면 이 두 가지 범죄만으로도 징역 1년, 2년 이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명백한 사기, 그리고 국민건강보호법 위반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던 중독자 가운데 6명이 이 우울증이 악화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A씨가 개원을 했었던 병원은 정신과가 아니라 피부 전문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증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본인이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형법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상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처방과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것들을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명의 32명에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4,700여 차례에 걸쳐서 투약을 한 만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들은 이 의사 A씨의 양형 사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중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 이지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1심 때보다 형량이 가중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30대의 김모 씨는요, 22년 4월경에 가수 아이유 씨에 대해서 의상, 발언, 그리고 노래 실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댓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소가 되고 추가적으로 비슷한 다른 사건이 있어서 300만 원씩 벌금을 두 차례 받았는데 지금 나온 것은 항소심 재판이고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병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형으로 형종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람이 댓글을 좀 계속적으로 썼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에는 형종을 바꾸면서까지 형량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악플러들 대부분은 본인이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처벌을 받은 악플러의 경우에는 사기꾼이나 정신병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던데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는 기준선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잘들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얘기를 하고 모욕은 이 구체적 사실 적시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판단, 그리고 경멸 감정을 드러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당한 내용이었다, 정당한 비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얘기해서 어떤 비방할 목적 없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떤 사람을 비판한 경우에는 사실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넓어서 정당한 비판, 사실 내용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뭐 사기꾼 그리고 뭐 정신병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가지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백한 어떤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어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악성 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데 이 보통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이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기준선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더 여기에서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악성 댓글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요. 특히 이게 사실 실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허위 사실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 이건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네. 허위 사실, 특히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사람의 생각을 호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처벌이 이루어져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까지도 법정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네, 연예인에 대한 거짓 루머 댓글을 쓰는 게 가장 처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